일부러 라는 거기를 보냈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오후에 3시간씩만 네, 해도 네, 네. 1000만 원. 네, 배웠던 영어책 싹 다 찍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야 돈이요. 하루에. 안녕하십니까, 문지은 리얼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캐나다에서 1년 반 살아보기 라는 주제로 다뤄볼 건데요.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캐나다 유학맘 엘리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쑥스러워. 자, 저의 손님이기도 하셨고요. 지금 캐나다에 1년 반 정도 살아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오늘 따끈따끈한 그 유학 스토리 그리고 1년 반 살아본 캐나다 경험담 털어주실 건가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엘리님이 살고 계신 콘도인데요.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콘도도 좀 구경하면서 네. 우리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엘리님 네. 영어는 많이 느셨나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외국인이 막 다가오고 나면 나한테 말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긴장. 요즘에는 그러진 않으니까 어디 조금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건 아니고. 애들은요? 둘째는 일단 어려가지고 네. 그냥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이거 줘, 나 이거 하고 놀래 뭐 그런 거니까 좀 더 쉽게, 그리고 애기다 보니까는 더 잘하는 것 같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레포트 오는 거 보면은 이제 잘하고 있다고 하고, 어저께 또 선생님들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 특징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해가지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징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못하고 있는 애들한테 잘한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을 좀 칭찬도 많이 하고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학부모 입장으로 좀 듣긴 좋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1년 반 살기 경험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1년 반, 2년 정도 사는 거 되게 추천하고요. 대신에 애들한테 너무 푸시하지 말고 나한테도 휴식기를 갖고 뭐 학업이나 이런 거에 지쳐있는 아이들한테도 잠깐의 그 휴가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늘고 아이들의 마음도 좀 크기도 넓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가볍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오게 되면 욕심이 그냥 수저한 돈 때문에. 돈이 얼마야 돈이요. 하루에. 네. 한국도 영어 유치원이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더 저희 세대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에 대해서 아니면 이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네.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이는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려고 그래가지고 일반 유치원은 오전 동안 하고 오후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보내는 이유는 아이의 적응 기간을 좀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갑자기 확 영어 네, 하는 네. 환경에 7살이니까. 넣으면 또 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캐나다도 어차피 오겠다. 그래서 일부러 라는 거기를 보냈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오후에 3시간씩만 네, 해도 네, 네. 1000만 원. 네, 그 일반 유치원 보내는 비용도 따로 나가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아이한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잘 한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플래닝을 딱 엄마가 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대청소를 할 때 아이한테 자기 막 청소를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진짜 스트레스 싹 풀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데 했더니 그래서 배웠던 영어책 싹 다 찍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네, 그거 7살 그 하면서, 나이에.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갑자기 이런 환경에 딱 선생님 파란 눈에 막 이렇게 노란 머리 한 선생님 딱 나와가지고 막 이거 해라 노래 시키고 막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야, 어차피 우리 캐나다 갈 거니까 그때 한꺼번에 스트레스 받자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아예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년 학교 그냥 서울에서 다니고 그리고 마치고 오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와가지고 적응을 좀 쉽게 할 수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영어 거부가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어차피 영어는 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내가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 한국에서 했던 방법 말고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 보내면서 배워라 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할 때 그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국 사람이 없는 학군이 좋은 곳을 많이 선호하세요. 네. 그리고 엘리님은 학군 좋은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금 구했는데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게 맞아요. 한국 사람들 편리한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도시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편리에 너무 젖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생활권 좋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분명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있죠. 네. 그래서 피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학군은 따지진 않은 거 아이들이 아직 맞아요. 어려서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좀 편리함을 찾아서 오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정 민족이 많이 모여있는 네. 지역이기도 해요, 이쪽이. 맞아요. 여기 페르시안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반에 한 60-70% 정도가 다 이란이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들 2명이 집에 와가지고 더운 날이었는데 파스타니 막 이런 거 뭐야 이러니까 이란 말로 그게 아이스크림이래요. 근데 파스타니. 이제 반 아이들 친구들이 다 얘기하니까. 더운 날 그거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배워가지고 아니, 근데 애들은 이 언어다 경계가 없으니까 네네. 듣는 거에 대해서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토론토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토론토 대도시의 좀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처음에 좀 힘들었던 부분,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었지만 네. 결국에 다- 생각해보면은 저희 아이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잘 결정이 되었었던 것 같고 초반에는 고민이 좀 되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괜찮았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사실은 지금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네. 벼랑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왜 그렇게 또 조기 귀국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사실 여기 올 때는 한 2년 정도 계획해보고 그쵸. 그다음에 좀 더 있으려면 좀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할 생각으로 회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왔고 이렇게 왔는데 원래 원계획에서 단축시켰을 그 당시는 사실 온 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이미 다 계획을 세워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좀 일찍 미리 결정하셨다? 그죠? 좀 계획적이어서 그러시네요. 네. 근데 그 시기에는 제가 뭐 항상 업다운이 있었지만 힘들었을 또 때. 한참 또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뵌 걸로는 이제 가기 싫은 걸로 네. 마음이 바뀐 걸로. 아이들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첫째는 자기는 얘기 안 하겠다고 친구들한테 끝까지 자기 친구들한테 나 갈 거야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아이들도 한국에서만 살면 한국에 그냥 그런 줄만 그렇죠. 알고 사는데 네. 여기 와서 약간 자유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다시 오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가실 때도 네.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문지은 리얼터님 연락처만 잘 보관하고 맞아요. 있는 그럼요. 지금 문지은 리얼터죠. 자, 그러면 엘리님이 사시던 똑같은 유닛으로 쇼잉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 정도면 엘리님이 그때가 2024년에 오셨죠? 네. 그때는 렌트 시장이 되게 핫했을 때예요. 네, 그렇죠? 네. 렌트비가 좀 사악했습니다. 얼마였죠? 그때 3,300불이었고요, 달에. 네. 그리고 저희는 좀 특이했던 게 가구가 다 있었어요. 맞아요. 퍼니치드 유닛을 원하셨고 또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으로 오실 때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네. 큰 문제여서 그때 맞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 2베드룸이고요. 2베스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소파를 놓고 여기 다이라고 얘기해야 하이. 놓고 TV 이렇게. 지낼 때? 이렇게 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여기서 부족한 다른 한국 분들 막 놓으셔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 뭐 맞아요. 밥솥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거치를 해놓고 여기 식탁 이렇게 놓고 여기는 최대의 장점이 인프라죠, 인프라. 네네. 그죠? 한국으로 말하면은 주상복합.
같은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 지하에 또 마트 있죠. 뭐 1, 2층에는 막 병원 있죠. 그리고 한국마트도 갤러리아, PAT,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또 H마트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살기는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도 마스터룸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샤워 부스 있고 저희는 여기에다 퀸 베드 2개를 붙여가지고 아이들하고 넓게 자다가 남편이 와서 좀 좁아지는 네. 여기는 맞아요. 네, 애들이 그냥 공차고 놉니다 여기. 아 근데 층간 소음 같은 건 한국에 비해서 어떠셨나요? 일단 여기 굴러보면은 한국 아파트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쿵쿵 울리는 느낌이 없고 없죠. 일단 여기는 아이들한테 되기에도 너그러운 나라이기도 하고 한 번도 컴플레인 같은 그런 건 건 없었죠. 옆에 유닛도 별로 소음 네. 같은 건 못 느끼셨고 아이들하고 콘도 살기에 그래도 비용 면에서 또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점이 많죠. 그다음에 여기 콘도에 아메니티가 뭐 수영장 있고요. 짐 있고 저 매일 가지만 짐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카드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파티룸도 있어요. 애들 학교 잠깐 와봤어요. EJ 샌드 네, 네. 퍼블릭 스쿨이죠. 네, 네. 아이들 학교 다니는 동안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딱 마침 리세스 시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보시면은 애들이 이제 흙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잔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여기 진짜 그러네요. 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드넓은 잔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나와가지고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비 오는 날 아니면은 무조건 나와서 놀아야 되거든요. 겨울에 거의. 영하 24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반 안에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이렇게 햇빛 보고 뛰어놀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필요했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이제 한국은 워낙에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나라는 오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가면 줄을 뭐 몇 시간씩 서야 되고 전화하는데도 네. 이 사람 바꿨다가 네, 맞아요. 설명 다 하면은 또 저 사람 바꿨다가 네. 설명 또 다 네 번 정도는 가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너무 불편한데도 네. 이 나라에 다시 오고 싶으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 네.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게 있나요?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불편해도 와야 되는 거고 뭐 애들이 원하면 와야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왜 선진국이냐? 도대체 캐나다가 뭐든지 한국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선진국이냐라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발룬티어를 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캐나다의 학교가 어떤지를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딸아이 반 안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청각장애가 있지만 그냥 똑같은 일반 정규 반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수화를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전체가 당연스럽게 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수화를 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무리가 없이 그냥 딱 섞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친구가 돼서 어울리는 이 문화가 저는 되게 선진국의 문화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마침 네. 테이스트 오브 노스욕이라는 네. 페스티벌이 어. 지금 댁 근처에서 아, 진짜요? 네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 가보고 싶어요. 오늘 거기 가가지고 저희 또 수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왜 이렇게 잘하시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생활비요? 네. 일단 렌트비를 제외하면은 학비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불 엄마 학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세네카 컬리지 많이 가시는 경우 거기는 4개월에 7,300불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0에서 1,500불 정도 먼슬리로 나눴을 네, 때요. 네. 그리고 그건 외식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거에 따라서 생활비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0
원 정도?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3,000불 정도? 애들 교육비 이것도 집안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것도 그래요. 여기도 네. 사교육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희 애들은 뭐 구몬 한국에서 하던 거 비싼 거 하거든요. 구몬도 가고 태권도도 가고 아. 그다음에 애들 커뮤니티 센터도 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1,500불에서 아이 둘이니까 네, 그 정도 1,500불 정도 들고 네. 그렇죠. 그러게 해서 그리고 자동차도 구입하면은 한 달에 감가 생각하시면 한 1,000불 정도 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 인슈런스도 네. 포함하셔서. 네, 어,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00불에서 7,000불 정도 한 달에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건 사실은 어떻게 생활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타이트하게 줄일 수도 있고 네. 더 넘을 수도 있는 문제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 이제 식당에 왔습니다. 너무 배고프죠? 네. 네, 삼성에 다니시다가 네. 2년 휴직을 하고 오신 거였잖아요. 네, 그쵸? 2년 휴직에 아이들 육아휴직까지 약간 더 붙여가지고 몇 년인가요, 그렇게? 저 한 3년 정도 쓰고 온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되게 괜찮네요. 아니, 사실 요즘에 이민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공무원분이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 휴직을 이용해서 캐나다에 2년 정도 네. 이렇게 살아보기를 하시는데 제 손님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던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또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그렇죠. 안전한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회사를 그렇게 잡아놓고 있었던 것 자체가 여기 와서도 약간 좀 마음의 안정이 언제든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았고, 네, 저도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해봤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 수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진짜 수다 어떠셨나요? 어,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 너무 친구들하고 같이 마실 나온 것처럼 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좋았죠? 네. 이렇게 재미있고. 가기 전에 뜻깊은 영상 남길 수 있는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네. 화이팅 하시고 네. 언제든 돌아오시면은 문지윤 리얼터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먹기로 하겠습니다.